안녕하세요. 통일과 북한에 관해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차원 기자의 통크쇼 차원입니다. 그동안 통일, 북한이라고 하면 왠지 좀 멀게만 느껴지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 통크쇼와 함께라면 달라집니다. 통일과 북한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요, 젊은 감각, 남다른 시선으로 쉽고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깊이도 있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토크쇼, 통크쇼 첫 번째 이야기는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11월이) 되면 무척 긴장되고 떨리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인데요. 이날은 수험생들을 위해 비행기도 잠시 착륙을 미루고 하늘에 떠 있다는 이야기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네, 북한도 대학 진학을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남한과 다르게 각 대학이 자체 시험을 치르고 이른바 평양의 명문대라고 하는 김일성대, 김책공대 등만 국가가 나서서 직접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영어, 수학, 화학 같은 시험 과목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김씨 일가의 역사를 기록한 혁명 역사가 필수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과목을 특히 잘 봐야 한다는데요. 점수도 중요하지만 정치 성향이나 가정 배경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당원 자녀나 혁명 열사 가족에게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출신 성분이 좋은 학생들만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북한은 사실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를 한다는데요.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모든 수험생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떠오르는 겨울 간식, 여러분은 무엇이 있나요? 저는 붕어빵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속 재료가 팥뿐만 아니라 슈크림에 초코까지 다양해졌기 때문에 골라 먹는 재미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겨울이 되면 속도전떡을 먹는다고 합니다. 속도전떡, 이름 그대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떡인데요. 속도전 가루에 물만 부어 반죽을 한 후에 한입 크기로 떼어 동그랗게 빚고 콩가루를 묻히면 간편하고 맛있는 간식이 된다고 합니다. 남한에서는 볼 수 없는 간식인데요. 언젠가 우리 거리 곳곳에서도 붕어빵과 함께 속도전 떡도 맛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독일의 메르츠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독일이 먼저 간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의 경험으로 배울 게 많이 있다라며 혹시 숨겨놓은 노하우가 있으면 꼭 알려주길 바란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노하우라는 말에 메르츠 총리는 웃으면서 비밀 노하우는 없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웃인 북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다라고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통일을 향한 노하우,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은 더디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만이 통일을 이루는 특별한 노하우가 아닐까요? 통일과 북한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통크쇼. 이번에는 저 차원이 통일 특파원이 돼서 의미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고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요, 철원에 있는 DMZ인데요. 총성이 멈춘 그곳에서 매우 진기한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다녀와 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불 잘 돌아 건데. 지금 시간은 5시 54분입니다. 6시도 되지 않은 이 이른 시간에 저희는 지금 남한의 최전방이죠. 철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어떤 거 하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 예, 행사를 위해서 육수를 끓이고 있어요. 아, 그럼 요 네. 육수가 이제 떡국이 되는 거군요? 네네네. 아, 이 일은 아침부터 예.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4시에 일어나서 여기 네. 4시 반에 도착했어요. 아, 그럼 우리 오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네, 준비를. 간 됐다, 이거 간 더 해봐. 아, 접시도 일회용 접시는 어디 가는 거죠?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사 어떤 행사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이제 새 바라기 행사라는 이름으로 아침에 요 통일조수지에서 이제 밤새 자고 있던 기러기들이 아침에 식사를 밥을 먹으러 나가는 그 비상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려고 예. 이렇게 모이는 이제 행사입니다. 냉장고에다 그냥 너무 뜨겁게 했는데 또 말라갖고 예. 이른 시간에 과연 얼마나 많이 오실까 했는데 보신 것처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저희도 좀 이따가 가서 우리 철새들의 힘찬 비행을 우리 카메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은 목소리를 좀 크게 내면 안 되고 아마 저 군인한 시들이 좀 통제를 할 거예요. 통제에 좀 잘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라가세요. 기러기들이죠.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이걸 어떻게 숫자를 어떻게 해요? 네,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기러기들이 지금 날아왔고요. 완전 V자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대열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바라보고 계시고 또 전문 장비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마 전문적으로 탐조를 하시는 분들 같은데 그렇게 촬영도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네, 직접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 아름답네요. 아, 너무 장관이네. 네, 장관 네. 아까 확 날아오를 때 네, 멋있었어요. 멋있으셨습니까? 예, 저 기러기들에게 좀 빌고 싶은 소원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가족 화목하게 살고 건강한 게 최고죠. 아, 가족들의 네, 건강. 네. 소원 빌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기러기 때를 보시면서. 이제 기러기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서로 다 행복하게 사는 거 그 자체가 바라는 마음이죠. 새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많이 부럽죠. 네. 나도 살고 싶은데. 아, 날아서 어디 가고 싶은 곳이 맞아요. 있으십니까? 가고 싶고. 그럼요. 네, 어디 가고 많죠. 싶으세요? 저쪽도 가고 싶고. 네. 북쪽. 아, 빨리 통일이 돼서 맞아요. 더 이상 이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 마음. 맞아요. 네. 네. 제가 이곳에 오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2019년에 이 철원 등 접견 지역이 유네스코 생태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곳이 접경지, DMZ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곳이고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이렇게 비극의 현장에서 생물들이 터전을 만들었다는 게 참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생물들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또 잘된 일이기도 하고 뭐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그런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밖으로 다시 나왔는데요. 지금 어떤 상자들을 들고 밭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계신지 직접 가서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있어. 아, 국장님, 지금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은? 독수리 밥 주러 왔습니다. 예, 독수리 밥을 뭘 주시는 거죠? 저 보시면은 예. 저 사람이 먹을 만큼 예, 굉장히 좋은 고기들이에요. 고기예요? 예,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예요? 예. 독수리가 돼지고기를 먹는군요. 가장 좋아하는 게 내장쪽 좋아해요. 아, 돼지고기 내장 독수리가. 그러면 이렇게 뼈도 좋아하고. 예.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하도 이제 조류독 감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쵸. 옛날에 폐사된 닭이나 저 돼지를 갖다 줬는데 아. 개들이 병이 생겨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또 그게 또 잘못 먹어서 또 딴 데 옮으면 옮길 또, 수 있으니까 그쵸. 예. 아예 지금은 이제 먹이를 줄 때도 예. 거의 사람이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한 거. 오.
거기 선목이 있나 봐, 선목. 넓게, 저 끝에까지 가서 골고루. 직접 먹이 주시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시는. 지금 독수리가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사람 있을 때는 아무래도 새가 경계를 하니까 안 오죠. 아, 다 밥을 주고 예. 우리가 다 빠지고 예. 이제 독수리가 이제 먹이를 봤으면 예. 저 하늘 위에서 빙빙 돌면은 인근에 있는 독수리들이 그걸 보고 모입니다. 아, 저기 있나 보다 먹이가. 네. 아. 그럼 같이 내려와서 같이 먹어요. 네, 저도 여기까지 왔는데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요. 저도 직접 요 닭이었으면 제가 못 만졌을 텐데 돼지였기 때문에 만질 수 있고요. 이렇게 또 잡아서 먹이 주기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사회인 야구를 했기 때문에 멀리 던져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도 좀. 예, 좀 이렇게 멀리 던져야지 독수리들이 싸우지 않는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수리들이 맛있게 먹고요. 또 이 철원 땅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또 개체수가 줄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많은 독수리들이 번영을 해서 우리나라 또 그리고 전 세계 조류들 생태계가 생물 다양성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먹이주기 함께 해봤습니다. 독수리야 어서 와라. 한번 자, 독수리야. 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접경지고 또 DM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철새들이 이곳에 털을 많이 잡게 된 그런 상황인데 빨리 한반도가 통일도 되고 그러면서도 이런 좋은 지역들을 잘 보존을 해서 사람과 새가 함께 평화롭게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서 이쪽으로 가고 기부치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기부치는 이쪽으로 가고 그럼 하나씩 나눠줄게. 네, 드디어 오늘 일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루미들의 밥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참가자들이 두루미들의 밥을 땅에 뿌리고 나면 이따가 저녁 때쯤 두루미들이 와서 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기를 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두루미 아프지 말고 건강해. 되게 좀 두루미 잘 보이시나요? 네, 저기 건너편 엄청 많아요. 저기 보고 계시는군요. 고장에서는 이렇게 두루미들 나는 거 보면은 소원을 비는 게 그 관례래요. 두루미에게 빌고 싶은 소원이나 그런 거 좀 있을까요? 가족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싶어요. 우리 안준이 학생의 소원은 가족의 건강. 네. 저는 저에 대한 소보다는 저 친구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안 돼요, 이러려다가. 두루미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오늘 오기 전이랑 호랑이요? 네, 좀 더 좋아하게 된 좀 것 더 같아요. 좋아하게 네. 됐어요. 두루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게 된 게 있으신가요?
더 소중히 알게 해야 된다고 느꼈어요. 많은 시민들이 두루미와 관련된 두루미 생태마당의 체험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두루미에 대해서 직접 보시기도 하고 체험도 하시면서 훨씬 철원과 이 DMZ와 가까워지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직접 비누를 만들어 봤는데요. 집 가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딛고 전국 그리고 세계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된 이곳 철원에서 오늘 방송 함께 했는데요. 사실 철원에는 이것 말고도 노동당사, 월정리어, 평화전망대 같은 좋은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철원을 꼭 찾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곳에서 이 두루미들이 품고 있는 평화의 메시지처럼 우리 한반도도 하루빨리 조속히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차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루미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보기 드문 진기한 풍경이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그 땅이 그 덕분에 천연기념물인 두루미들에게는 겨울을 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집이 되었는데요. 철원 주민들의 지속적인 보호활동으로 매년 두루미 개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언젠간 저 두루미들처럼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신중하게 고르고 또 골라서 픽한 단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바로 원픽입니다. 매주 음식이나 인물,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역사적 사실들을 한 가지씩 픽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원픽은 황해도의 연백시장과 닮았다고 알려진 대룡시장입니다. 저희가 연백시장을 직접 볼 기회가 없잖아요. 과연 얼마나 닮았는지 함께 보시죠. 74년 전 전쟁을 피해 건너온 황해도 주민들이 가장 먼저 터를 잡은 섬 교동도. 그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룡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차들로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는 주차장. 이곳이 바로 오늘의 원픽, 대룡시장입니다. 정겨운 음악 소리는 기본. 시장을 둘러보니 예스러운 분위기를 가득 풍기고 있었는데요. 추억 속 극장도 보입니다. 흑백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관은 물론 아기자기한 잡동사니를 파는 전파사까지. 대룡시장은 오랜 추억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이젠 찾아보기 어려운 복고풍 가게들이 즐비한 시장. 시장을 좀 더 둘러볼까요? 오랜 감성이 느껴지는 이발관도 있는데요. 실제로 머리를 깎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젊은이들에겐 낯선 60, 70년대 공공 캠페인 포스터. 그때 그 시절 시장을 상상할 수 있는 벽화를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곳엔 74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간이 흐르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도 묻어 있습니다. 황해도 연백 실향민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이 가게는 대룡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라는데요. 이곳을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이유, 바로 가판에 놓아둔 시식용 음식 때문. 뭘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아무것도 안 된 떡이네요.
황해도 연백에서 즐겨 먹었다는 이름마저 귀여운 강아지 떡인데요. 이 가게에서 파는 떡은 강아지 떡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백 사람들이 즐겨 먹게 됐지만 교동도로 들어와 실향민이 된 이들이 고향의 떡을 먹기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떡에 무슨 특별함이 있길래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치듯 문전성시를 이루는 걸까요? 인절미하고 좀 이게 더 쫀득거리고. 네, 이거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한테 인절미 안 뺏기려고 인절미 안에 팥을 집어넣고 이렇게 변장한 강아지떡. 그렇게 연백 사람들이 즐겨 먹게 됐지만 교동도로 들어와 실향민이 된 이들이 고향의 떡을 먹기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강아지떡이 이름이 없어졌던 걸 저희가 그 시대의 실향민 어르신들에게 이 떡 먹고 자라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걸 재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행착오를 통해 연백의 맛 재현에 성공. 그래서 어디서도 못 먹을 뻔했던 강아지 떡을 꼭 사간다고 합니다. 물론 맛이 없었다면 줄을 서는 일도 없었겠죠. 쫄깃한 찹쌀떡을 한 움큼씩 떼어서 파당금을 크게 한 숟가락 넣는데요. 이걸 콩고물에 이리저리 굴리면 끝!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이북의 맛, 바로 이북식 만두인데요. 무슨 맛일까요? 식단처럼 첫째 사이즈가 어린 주먹만큼 커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야기할 때 아이 고무신만큼 커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뻥이 많아서 너무 뻥이 흔해서 그래서 뻥을 많이 썼고요. 아니면 닭을 쓰고 그리고 정말 잘 사는 집은 소고기도 쓰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1919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사리원에 당면 공장이 처음 세워졌대요. 당면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대룡시장 이북식 만두는 꽁고기를 넣을 수 없어서 꽁 대신 닭으로 만들었는데요. 닭고기를 넣은 만두는 어떤 맛일지 가서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룡시장 거리엔 시식용 음식들이 줄을 지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맛봐도 배가 부를 텐데. 어머니 뭐가 제일 맛있으셨어요? 저요? 네. 꽃게요. 꽃게? 시장 한편엔 실향민들의 사랑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74년의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고향을 기억하는 것만큼은 변치 않았다는 실향민분들. 그렇다면 기억 속 연백시장은 대룡시장과 많이 닮았을까요? 아버님 원래 고향이 어디셔? 황해도 연백군 도천면입니다. 교동도로 이제避난 나와가지고 한 달 내지 2달 있으면은 연백이 수복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우선 정착을 했는데 2달, 석 달, 1년이 가도 수복이 안 되고 임진강에서 포송만 울리고 거기서 전투만 하고 수복될 기미가 없었어요. 그 가지고 나온 식량은 다 떨어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래 집에서 가지고 나왔던 물건들을 팔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여기서 팔기 시작했고 집 앞에다가 물건을 펼쳐놓고 팔고 이렇게다 보니까는 한두 집, 세 집 모여서 커다란 시장이 조성됐던 것입니다. 전쟁 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대룡시장.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실향민들이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하며 연백시장과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가끔 저 철조망 있는 데 가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소리만 지르고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부모님을 버리고 나만 살갔다고 교동도에 피난 나와서 돌보지 못한 채 그 쏟아지는 눈물은 걷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가깝지만 갈 수 없는 고향을 교동도 북쪽 끝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대룡시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교동도 망향대로 가보겠습니다. 망원경으로 본 이북당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한번 보셔. 먼 듯하지만 노릇이 보이는 바다 건너 이북당. 교동도에서 황해도까지는 불과 2.6km밖에 안 된다는데요. 작은 모터보트로 건너도 1분이 채 안 걸리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실향민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통일의 메시지를 남기곤 합니다. 실향민들을 위한 망배비도 세워져 있는데요. 떠나온 고향을 향해 절을 하기도 하고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기도 한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는 듯 교동도 망향대에는 늘 버스커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요. 오늘도 잊지 못해 가슴을 부르는 그때 돌아보면 바람에 금전 뒤동서 나의 마음 말아 흐르는 편안히 감상하는 관광객들 사이 많은 생각에 잠긴 듯한 한 여인.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고향 가기 싶은 생각이 있고 부모 형제도 다 보기 싶은 생각 이게 오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 놓고 이게 진짜 가지 못하니까네 마음이 얼마나 서러운지 좀 안타깝지요. 고향에서 보낸 세월보다 더 오랜 시간을 타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향민들. 이렇게 긴 시간을 타지에서 살게 될 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마침 여기서 보이는 곳이 해주가 돼서 우리 장인어른이 해주에서 6.25 전에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남북이 분단이 안 되고 만약에 통일정부가 섰더라면 참 해주에서 지금도 행복하게 사실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에 좀 아쉬움이 많죠. 살아 계신다면 여기 모시고 와서 정말 집이라도 하나 지어드렸으면 해주가 보이는 이 언저리에다가 사실 수 있게 해드렸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하죠.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망향대에 오르는 사람들. 버스커의 구슬픈 노랫소리가 고향의 그리움을 점점 자극하는데요. 잠시 머물다 가려는 이들도 버스킹을 보려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애달픈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버스커의 짙은 목소리.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2019년부터 있었습니다. 8년 차네요. 2019년도 버스킹은 작년부터 하고 그전에는 그냥 제가 folk 기타로 이렇게 오시는 관객들한테 이렇게 노래를 좀 하고 있었죠. 실향민 3세라는 가수 안도님은 조부모님을 생각하며
이곳을 찾은 실향민들을 위해 기타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연백, 할머니가 배천군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북한이 고향이니까 남다르죠. 이렇게 또 북한을 바라보는 것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언제나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에 한번 밟아볼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같이 울죠. 네, 다 울어요. 진짜 제가 또 그때 감정이 생겨가지고 더 슬프게 부르죠. 그다음 그 할머니가 울면은 저도 같이 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 교동도에 남아있는 실향민 1세는 고작 30명 남짓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그 자리엔 고향을 향한 그리움만이 지나간 시간만큼 켜켜이 쌓여만 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금 내 앞에 이렇게 계시면은 내 집에 가서 당신 며느리가 해주는 밥 따듯이 드시고 나 둘째 아들 최재욱의 얼굴 보신 거를 영원히 잊지 마시고 나도 어머니 아버지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레트로한 분위기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있는 대룡시장.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74년 전 고향을 떠나 교동도에 뿌리 내린 실향민 어르신들이 이제는 30분 정도밖에 남아 계시지 않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고향을 향한 기억이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고 저희는 이곳에서 직접 가볼 수 없는 연백시장을 상상하며 기억을 함께 나누는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단도직입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자, 이번 순서는 제가 직접 통일에 관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저만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한반도 집중 탐구 시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통일, 북한 이런 문제들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생각한 대로 이렇게 뚝딱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지지는 않잖아요. 이게 설계도도 필요하고 또 토지 조사도 해야 되고 골조도 세워야 되고 과정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통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순서를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구조물인 거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밑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한반도 집중 탐구 첫 번째는 바로 그 통일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미 3단계 통일론을 발표했습니다. 제1단계는 남북의 평화적 공정을 해야 됩니다. 제2단계는 번호와 병행해서 남북의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야 됩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이 목소리 꽤 강단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차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음성의 주인공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1973년, 그러니까 52년 전이죠. 일본 망명 당시 제2교포 민주화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의 일부를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그가 주장한 것 바로 3단계 통일론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이 왜 이런 구상을 했는지 3단계 통일론은 과연 무엇인지 제가 쉽고 재밌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하면 평화, 통일 이런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죠. 그만큼 남북관계와 통일에 정말 진심이었던 그런 분인데요. 조금 전 들었던 연설이 바로 1973년 버전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통일론을 펼치기 시작한 건 그보다 2년 전인 1971년입니다. 그때 대선 출마를 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때 북한이 금방 무너질 거야. 우리가 쉽게 흡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그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국민 앞에서
통일을 입에 담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시기였어요. 지금하고는 이게 분위기가 많이 달랐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북한을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만 강조하던 박정희 정권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평화 통일을 외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반정부 행위로 해당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국보법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그런데도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후보였죠. 통일을 외치다 못해 3단계 통일론이라는 구체적인 구상까지 내놓은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박력 있는 태토남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선민주 후 통일을 주장하는데요. 독재 정권이 아닌 민주국가여야 통일이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 방이 2개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방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벽을 그냥 허물면 될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랬다가 집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기둥을 잘 집의 구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기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게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야 통일이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71년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요. 통일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 이게 3단계 통일론이고요. 그 다음에 미, 중, 일, 당시 소련이니까 소까지 4개국이 평화를 보장을 같이 이렇게 해줄 것. 이게 4대국 안전보장론입니다. 국제정세에 한 번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남북한 동시 UN 가입. 그 다음에 민주정권 수립, 이 중에 3, 4번은 됐네요, 지금.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박정희 정권에 반하는 차원으로 통일을 이야기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평화로운 나라에서 우리가 통일을 이뤄내자 이런 오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듬어진 내용이 바로 3단계 통일론입니다. 자, 대체 3단계 통일론엔 어떤 단계가 있느냐 또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남북연합이고요. 2단계는 연방체제, 그리고 3단계가 완전한 통일이 되는 겁니다. 단어만 들어서는 뭐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랑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3단계 통일론을 썸부터 결혼까지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연애를 하려면 만나자마자 그냥 바로 사귀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이 사람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안 맞는 건 뭔지, 어떻게 하면 서로 맞춰 나갈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런 걸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요즘 사귀기 전에 대부분 뭘 하죠? 썸을 타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 남북연합이 바로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알아가는 단계를 밟는 거죠. 일단 두 국가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도 2개, 체제도 2개, 정부도 2개입니다. 그 상태에서 모두가 하나가 돼야 통일국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나한테 맞춰 이렇게 하면은 누가 썸을 타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손잡아 보기도 전에 깨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서로를 인정하면서 맞춰가는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맞아가는 과정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썸을 타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1단계 남북연합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충돌을 줄이는 겁니다. 특히 전쟁, 대립,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뭐 썸을 탈 수도, 서로 맞춰 나갈 수도, 통일로 바로 갈 수도 없는 거죠. 쉽지 않겠지만 대화로 풀어나가자, 이런 기조가 담긴 게 1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생각해보면 썸만 타다가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단계가 사실 제일 넘어가기 어려운 단계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은 넘지 않으면서도 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오래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어려운 1단계를 통과하면은요, 2단계 연방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연인 관계가 되면 서로 마음의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방제로 넘어가면 협력의 깊이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요. 1국가, 1체제, 그리고 남과 북에 하나씩 2개의 지방자치정부가 들어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나가는 연인들을 보고 저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나씩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한 커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밖에서 보면 하나의 국가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 경제, 교통, 환경,
보건, 교육 이런 국가 공동 정책을 함께 조정해 나가는 중앙연방정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는 커플들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맞출 건 다 맞춰보잖아요. 뭐 집안일 어떻게 할지, 돈 관리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맞춰보는 것처럼 우리가 제도 통합을 위한 조정 기관으로 요 2단계가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남과 북이 함께 정책을 운영해보고 국가를 함께 운영해보면서 부딪힐 부분들 무엇이 있는지 같이 다듬어보는 단계인 거죠. 이 포인트는 제도 통합을 위한 조정 기관이라는 겁니다. 이때 조정을 해놔야 나중에 제도를 통합했을 때 뒤탈이 생기지 않겠죠. 그렇게 서로 부딪힐 부분을 하나씩 다듬는 단계, 그게 2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단계를 완료했다면 이제 최종 결혼이 남아 있습니다. 통일이 남아 있는 거죠.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맞춰오다 보니까요,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안정적이고 합의된 하나의 국가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건너뛰지 않고 단계를 천천히 차근차근 밟아서 진정한 평화 통일을 실현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꽤나 구체적인 구상이죠. 당시 이런 구상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참 놀랍기도 한데요. 1971년 처음 등장해서 95년에 완성이 된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98년에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13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났는데요. 6.15 남북 공동선언,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선언이 바로 3단계 통일론을 바탕으로 나온 선언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론인지 아시겠죠? 98년부터 금강산 관광도 이뤄졌죠. 본격적으로 북한하고 썸을 좀 타나 했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북핵 문제인데요.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도발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 오고요. 연방 통일은커녕 1단계 연합 단계로도 접어들지 못한 채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과 북은 아직 사랑을 이루지 못한 관계로 지금 분단 상태로 남아 있는데요. 과연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결실을 볼 수 있을까요? 헌법 제4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서 계속 걸어 나가야 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걸음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원의 한반도 집중 탐구였습니다. 차원 기자의 통크쇼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통크쇼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 이런 의미구나 하고 쉽고 재미있게 이해되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언젠가 함께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눌 미래를 꿈꾸며 다음 시간에도 남다른 시선을 담은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